최근 3년 연속으로 주가가 최소 2대씩 오른 기업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3년에 167%, 2024년엔 341%, 그리고 2025년에도 135%가 올랐어요. 이런 주식이 2026년에도 계속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펠런티어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성공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는 왜 나오는지, 그 양쪽 얘기를 다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펠런티어,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나요? 맞아요. 그 AI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아는 게 핵심이거든요. 펠런티어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 플랫폼에서 나와요. 첫째는 정부용인 고담입니다. 이건 마치 CIA 같은 정보기관이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서 테러리스트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처럼요.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정리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데이터 탐정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바로 기업용인 파운드리예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수만 개 부품의 공급망, 공장 라인의 효율, 비행 테스트 데이터까지 모든 걸 한 곳에 통합해서 비행기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와. 파운드리가 바로 그런 기업 운용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분석 툴이 아니고요.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번 도입하면 빼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깊숙이 파고드는 거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하네요. 그냥 유행하는 AI 테마에 편승한 게 아니라 조직의 핵심에 들어가는 운영체질을 파는 거군요. 이런 사업 모델이 실제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나요? 연결되다마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열광하는 겁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총 매출이 11억 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나 증가했어요. 63%요? 네. 이 63%라는 성장 속도는 엔비디아 같은 AI 인프라의 최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63%도 대단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두 개의 사업축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원래 펠런티어의 풀이었던 정부 부문 매출이 3분기에 6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전년 대비 55% 성장한 거예요. 와, 기반 사업이 55%나요? 그렇죠. 이미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빠르게 크고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상업 부문입니다. 매출 5억 4,800만 달러에 성장률이 무려 73%에 달해요. 와, 73%요? 그러니까요. 원래 잘하던 정부 사업도 계속 잘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인 기업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처음에 언급했던 지난 3년간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바로 이 상업 부문의 성공 스토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펠런티어가 정부라는 안정적인 고객을 넘어서 전 세계 기업들의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한 거죠.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2026년에도 계속 회사를 앞으로 밀고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률과 강력한 사업 모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주식 앱을 켜서 투자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지표였는데요. 이 숫자가 좀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던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대로 보셨네요. 바로 그 지점이 펠런티어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축, 바로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의 문제입니다. 펠런티어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 하나로 꼽혀요. 말씀하신 주가 매출 비율, PSR이 무려 117배에 달합니다. 117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작년에 1년 동안 1달러를 번 가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가게를 117달러에 사겠다는 것과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가격이죠. 앞으로 이 가게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지불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AR도
176배에 달하고요. 117배라니 역사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PSR이 100배를 넘는 주식들은 보통 연간 매출이 2~3배, 그러니까 100%에서 200%씩 성장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펠런티어의 최근 성장률은 63%입니다. 네, 63%였죠. 물론 엄청나게 높은 수치지만 117배라는 가격표를 정당화하기에는 어딘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거품이라고 단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바로 미래의 성장이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펠런티어가 보여줄 몇 년치의 눈부신 성장을 미리 계산해서 그 가치를 지금 가격에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선불로 내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 이 주식의 적정 가치를 조금 더 일반적인 수준, 예를 들어 미래 이익의 50배 정도로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펠런티어가 3분기에 보여준 40%라는 장기 이익률 목표를 그대로 적용해 보죠. 이 두 가지 가정 하에서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펠런티어는 앞으로 4년 이상 매년 50%씩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한번 끊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50%씩 그것도 4년 연속으로 성장해야 겨우 지금의 주가가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심지어 그 4년 동안 주가가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요. 정확히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계산이 보여주는 무서운 점이죠.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유구 조건 아닌가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2020년 성장률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죠?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펠런티어의 2026년 성장률 컨센서스는 43% 수준이에요. 43%요? 네, 우리가 방금 계산에 필요했던 매년 50% 성장이라는 조건은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 거죠. 이것은 어쩌면 5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 성장이 이미 현재 주가에 전부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수확할 과실을 지금 아주 비싼 값에 미리 사들이는 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한편에는 정부와 기업 시장을 모두 장악하면서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환상적인 AI 기업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그 미래의 성공을 몇 년이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찔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주가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펠런티어를 둘러싼 핵심 딜레마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월스트리트는 펠런티어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점차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 다음 4분기 성장률은 54%, 그리고 2020년 전체 성장률은 43%로 점차 내려올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 둔화될 거라고 보는군요. 네, 이것이 바로 이 주식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이는 지점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두고 시장의 시각은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비관론자들의 논리는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비관론자, 즉 베어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만약 월스트리트의 예상대로 성장 둔화가 조금이라도 현실화된다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가치평가는 절대 지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실망감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연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너무 높이 떠있는 비행선이 급격히 고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예요.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반대로 낙관론자, 불들은 이런 위험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들은 뭘 믿고 있는 건가요? 그들의 논리도 궁금합니다. 낙관론자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게 강력합니다. 그들은 펠런티어의 과거에 주목해요. 펠런티어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성장 둔화를 예측할 때마다 펠런티어는 보란듯이 더 높은 성장률로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죠. 계속 둔화된다 외쳤지만 실제로는 계속 성장해 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펠런티어가 비관적인 예상을 뒤엎고 성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성장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모델로는 펠런티어 같은 파괴적인 기업의 잠재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환상적인 성장 스토리를 쓰는 훌륭한 기업과 그 성장을 한참 앞서간 것처럼 보이는 주가사리의 거대한 간극을 마주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엄청난 기회를, 누군가는 치명적인 위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성장이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주가는 큰 타격을 입겠지만 성장이 유지되거나 가속화된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계속될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펠런티어의 지난 3년간의 놀라운 여정, 정부와 상업 부문을 아우르는 강력한 AI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역사적으로 높은 주가라는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눈부신 성장 신화와 고평가 논란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기업, 펠런티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였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매출 성장률과 가치평가 지표라는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의 줄다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 시대에 만약 어떤 기업의 기술이 정부나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 즉 인프라 그 자체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전통적인 가치평가의 잣대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뭔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마치 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촛불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매기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쩌면 평가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시점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의 필수적인 운영체제가 되는 것에 우리는 과연 어떤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가치는 기본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라는 중력의 법칙으로 회귀하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펠런티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